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네 번째 주 오늘의 경제 서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빠지지는 않고 버티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의 핫한 쪽이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이 뭐 태양광, 풍력 뭐 하면서 연료전지까지 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에너지의 원조 맛집 2차 전지는 왜 이런 겁니까? 보면서 속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소환해야 되는 또 저기서 달려오시는 우리 그분이 계시죠? 예, 이분을 모시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제 말도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오늘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5월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네. 휴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쨌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죠. 예. 참 가정의 달인데 예. 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음. 고난의 5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요 며칠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잘 나가는 섹터는 있죠. 2차 전지 섹터에서요. 예, 2차 전지 섹터에서 ESS 말씀하시는 겁니까? ESS도 그렇고 전해질염 쪽도 뭐 그렇죠. 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네. 섹터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예. 안에서도 예. 여기 이쪽에 좀 쌓아놨던 그래도 아끼는 쪽들 예, 이런 쪽은 강하다. 예. 하지만 저희는 다 큰데 물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들 뭐 좀 이제 아예 보니까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관련돼서 뭐 얘기만 하게 되면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안 가도 화를 내시고 이런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돼 있는 상황 쪽에서 뭐 어떤 뭐 좀 바뀐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2차 전지 sek터 전체가 완전히 다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다 이렇게 뭐 좀 거칠게 표현해서 좀 죽을 쓴다 싶으면 모르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얼마 전에는 전해질, 지금도 뭐 전해질 뭐 그런 데로 잘 나가고 엔캠이죠. 있지만,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전해질염, 그다음에 ESS 쪽으로 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말해주는 바는 결국은 사실은 그 2차 전지 섹터 전체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가능성이 없는 섹터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분야들, 가령 뭐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는 더 힘들어요. 실적 발표하고 뭐 더 힘드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캐즘 이거 과연 언제 끝나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불안감, 우려. 뭐 그다음에 사실은 뭐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 1년이 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1년입니다. 그렇죠. 5월이 가고 6월, 7월만 더 지나면은 한 두세 달만 더 지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가는 거니까. 10개월 동안 당했네. 10개월 그러니까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그걸 참고 견디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 분노가 목에 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노는 목에 찬 거는 제가 보니까 한 두어 달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차면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그게 나중에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고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 달관의 경제에 일러가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우리들이 그 주식판에서 이것도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주식판에서 이 오랫동안 이 불러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그렇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어떤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다는 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섹터의 어떤 성장성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과연
과연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여전히 있는 거고요. 예. 우리들이 그 믿을 수 있는 맛집 네. EIA에서 얼마 전에 그 몇 가지 그 주목할 만한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림이 첫 번째 그림. 네. 올해 캐즘이라고 하는데 네. 24년 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Grow strongly. 발음이 strongly. 아주 스트롱하시네요. 발음이. 예. 강하게 성장하는 궤적에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올해 그 EV 쪽만 해가지고 한 1,700만 대 정도가 그 팔릴 거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네. 그래서 뭐 그 캐즘 하지만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그 북미 지역에서도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주는 EV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차들이 출시되지도 사실은 않은 거고.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사실은 뭐 GM의 그 이퀴녹스인가요? 이퀴녹스입니다. 이퀴녹스. 이퀴녹스. 이퀴녹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라인업들이 구성이 되면서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들이 대량으로 출시되고 있는 거고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차종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하반기에는 좀 과할 거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로 인한 어떤 부진,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진, 그런 거를 갖다가 하반기에는 사실 전반기에 부진을 그 만회를 하고.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맛집이라고 표현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하는 얘기들이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그렇죠. 발음이 역시 저만큼 그렇군요. 그렇죠. 스트롱합니다. 스트롱합니다. 어쨌든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그 3분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낮을 거고, 뭐 2분기까지도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2분기보다는 근데 확실히 3분기에는 좀 낮을 거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나아질 거라는 거에 구체적인 전문가들이 뭐 이론의 여지가 사실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림이 아니라 이제 EIA가 나온 김에 또 하나 하면은 사실 뭐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언제 반등을 하냐, 코발트, 니켈 가격, 뭐 이런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이런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죽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이제 셀사까지 퍼져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이제 커다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2035년까지 보고 있어요 보통. 2035년경에 리튬이 수요의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흑연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뭐 그 리튬, 코발트, 흑연.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35년 정도 가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부족할 거라는 게 그 EIA의 최근 전망이에요. 또 저 업황이 약간 좀 주춤하다 그러면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리포트가 한 70쪽짜리 정도 돼요. 나 리포트 읽다가 다 보셨습니까?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거 너무 길더라고요.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다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와, 영어 잘하시는군요, 우리 전문가님. 이게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 리포트가 한 70쪽 정도 되는데 그 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2차 전지 분야에 들어가는 메탈들이 다 2030년이 넘어서 2035년 정도 되면은 부족 사태를 맞게 될 거다. 그렇게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근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겁니다. 그 글로벌 자동차 OEM 전동화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통 그 주요 OEM 2030년 전기차 목표가 25%에서 80%예요. 25%에서 85. 2030년. 되게 폭이 크네요. 그렇죠. 그럼 뭐 이 그 2030년 중앙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많은 회사들이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전동화 목표가 좀 적은 회사들도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가 약 30%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 30% 나왔네요. BMW가 의외로
뭐 거기 독일에서 뭐 내연기관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BMW 우리가 80% 이상입니다. 50% 이상입니다. 50%요? 이상. 예. 그래서 뭐 최근 수요 둔화 및 정책 지원 약화를 고려하여 네. 중기 목표치, 전동화 중기 목표치를 갖다가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네. 여전히 공격적인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네. 이게 그 하나증권이 이번에 내보낸 그 리포트의 주요 내용인 거고요. 특이한 게 예. 포르쉐가 80%네요? 예, 포르쉐 80%. 아, BMW 안 한다고 하지만 50%입니다. 그러네요. 삼성 SDI가 지금 BMW 향으로 네, 원통형 배터리 많이 납품을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그런 대로 선방한 거 아니에요? 셀사 3중에서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영향들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런 거고. 그럼 사람들이 전동화야 뭐 트럼프가 나오면은 전동화가 좀 흔들릴 거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동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좋게 말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네. 그거는 사실은 뭐 거칠게 좀 표현을 하면은 네. 그냥 명분인 거고요. 음. 도대체 전동화를 왜 선진국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예. 세 가지를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중동 애들 오펙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가가 막 급하게 흔들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짜증 나거든요.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 막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네. 그게 첫 번째가 에너지 안보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철저하게 이 전동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이 변동성을 갖다 감내할 수가 없어요. 유가가 막 유가가 막 들락달락 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견제를 사실은 들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EV 쪽으로 가느냐는 그 중에 이제 한 축인 거고요. 네. 왜 EV 쪽으로 전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를 갖다가 명쾌하게 하나 해설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증권에서 내보낸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으로 차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클 네. 이런 모빌리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율주행은 당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위성이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출시된 자율주행 레벨 1단계 제품들의 소비 전력은 10와트 미만이었는데 네. 최근에 출시되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3단계 수준 제품군의 소비 전력 수준은 약 100와트에서 800와트 수준이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각사가 내보내고 있는 자율주행의 목표는 현대가 내가 알기로는 25년으로 알고 있고요. 네. 볼크스바겐은 26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실제로 하게 되면 거기 인공지능이 결합된 얘기인데 그 소비 전력을 내연기관으로는 아니면 하이브리드로는 이걸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라는 게 기존에는 이동의 수단으로만 쓰였지만은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이동의 수단으로만 앞으로는 이동의 수단에 머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거기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반주거 공간 위주로 이렇게 바뀔 텐데. 자동차가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에서 저희 노숙하는 겁니까? 아니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지금 뭐 캠핑 가서 거기서 뭐 전기 꽂아가지고 뭐 밥도 해먹고 뭐 등등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핑 가서 TV 보려면 자율주행 하게 되면 가면서 사무 활동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식의 어떤 자동차가 기존의 어떤 자동차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자율주행이 가미되는 거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필요한 소비 전력은 기하급수적일 거다. 왜 지금 전선이라든지 전력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게 전부 다 인공지능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가는 전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AI가 쓰는 전력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려면 또 전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내부에서의 소비 전력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소비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로는 사실은 이걸 정지해 놓고 있으면은 이거 뭐죠? 블랙박스도 며칠 못 써요. 그냥 바로 방전되죠. 바로 방전돼서 못 씁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가령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사무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소비 전력이라는 게 말도 못할 거고 특히 자율주행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서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소비 전력 자체를 갖다가 전동화 아닌
다른 말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아니면은 이걸 네. 충족할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이 하나증권의 논지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100% 공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인류가 네.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든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그게 뭐 좋게만 해서 뭐 명분으로 시작을 했든지 네. 아니면 선진국의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시작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게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 가령 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과 맞불려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지금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대세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이브리드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자동차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과도기라고 봐야 네, 되겠죠. 과도기인 예.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그 내연기관과 예. 그다음에 전기차가 짬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복잡한 건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두 개의 단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기존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꾸 써줘야 된대요. 자동차 엔진 예. 내연기관 쪽은요. 예. 예. 엔진도 돌려줘야 되고 미션도 좀 돌려줘야 되고 하는데.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죠. 예. 우리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쓰면 배만 나와요. 그렇죠. 예. 안 움직이면은 네. 관절에 문제 생기는 것처럼. 예. 근데 전기로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로만 달리게 되면은 그걸 쓸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고장 날 확률들이 많은 거고. 음. 특히 내연기관의 복잡성, 전기차의 복잡성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동화가 미진한 나라들에서 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세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대세가 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의외의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동차 자체가.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뭐 많은 리포트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죠. 예. 배터리가 가령 그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얼마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2035년까지는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그냥 허튼 과장 네. 아니면 실체 없는 주장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기 아까 그림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네. 여기 보면서 그 나왔던 쪽에서 지금 점유율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2024년 올해 예상치인데 네네.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는 한 성장 그러니까 총 전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한 30% 중반대까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중국이네요. 그 중에 여전히 절반은 중국인 예. 거죠. 예. 그다음에 유럽이 좀 주춤했었는데 유럽이 좀 많고요. 네. 북미라든지 이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이만큼 예. 성장할 거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죠. 성장률은 이제 크지는 않죠.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렇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예. 뭐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좀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 중심으로 큰다. 이게 그렇죠. 지금 올해 나오는 소리죠. 올해까지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크지만은 네.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이 모양이 완전히 바뀔 거란 얘기죠. 네. 그때는 이 중국보다는 오히려 북미라든지 네. 아니면 유럽 쪽에서 더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네. 글쎄요, 뭐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야, 예.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네. 요즘에 또 이제 한참 미국의 유행은 중국 때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못 나오면 관세 먹어라 이러면서 예, 이만큼 올려버렸죠 또 예, 예, 예. 한 4배 올려버리고 예.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품까지도 다 올려버렸어요. 예, 다 올려버렸죠.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여파에 대해서 네. 전기차 시장은 어떤 변화가 갈까요? 당연히 네. 중국차라든지 중국산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관세를 막고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만 미국에서만 국한되면 뭐 상관없지만 네. 미국이 유럽한테도 지금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반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중입니다. 예. 영국은 생태계를 갖다가 망가뜨린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사실 EU도 예.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나오고 7월 달부터는
정확하게 발표가 될 거고 예. 이르면은 올 11월부터 예. 관세를 갖다가 올릴 거다라는 게 지금 뭐 대부분의 정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뭐 지금 한 10% 정도인데 그걸 한 30%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 가지고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워낙 그래서 싸니까요. 네, 유럽 연합회라든지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5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50% 올려 티가 안 나요. 티가 왜 안 나죠. 그럴까요? 예. 미국 애들이 100% 올렸는데 50% 그거 가지고 티가 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의 강국이에요. 네. 독일, 그렇죠. 프랑스, 예. 이태리, 영국 다 자동차를 갖다가 나름대로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때. 예, 그러면서 출발했던. 그다음에 예. 그 자동차 시대에서는 독일의 BMW랑 벤츠는 세계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잖아요. 예. 독일 언론들 한번 보세요. 독일 언론들에서 어떻게 표현하나. 네. 독일어를 완전히 모릅니다. 예? 아, 독일어를 못합니다. 예. 저도 독일어는 못하는데 예. 유튜브 보니까 예. 독일 쪽에 그 독일 언론들을 소개해주는 아, 유튜브가 예.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가끔가다 괜찮은 그 콘텐츠들이 올라와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독일의 자동차 산업.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예. 중국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고 있냐. 한국한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그 이유들을 갖다 자세히 썼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유럽이 그 어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뭐 유럽 내부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자체 뭐 노스보트라든지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장비도 들여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양산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유럽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자동차 EV에 대한 어떤 수직 개화를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상태로 나가가지고 중국의 싸구려 전기차들이 네. 유럽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사람이라고 바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단 이제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미국은 그냥 진루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명분을 갖다 그래도 중요시 하잖아요. 조금 합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반독점이라든지 그 보조금 조사를 사실은 작년부터 한 거고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게 뭐 탄소 배출법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네. 올 하반기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